현재 피프티 사태에 대한 영상을 제가 정말 많이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정말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을 축약해서 담고 있음에도 반의 반도 못 담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새로 올라오는 소식, 끊임없는 폭로들, 와 정말 이렇게 큰 사건이 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이 사태를 보시면서 기분 좋으신 분들은 별로 없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앞선 영상들에서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피프티 멤버들 전홍준 대표님을 통수를 쳤다라는 이야기 참 힘들어하고 있다 이런 말씀 제가 드렸는데 글쎄요 여기에 관련된 또 다른 복귀의 의지가 활활 타오르고 있다. 이 멤버들은 지금 활동에 대한 의지가 엄청나다라는 담당 변호사의 또 다른 증언들과 정말 전홍준 대표님을 대놓고 범죄자라고 외친 이들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제가 한번 하나씩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이 참 역대급 충격이 될 거라고 제 감히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우선 이 피프티 멤버들의 지금 이 기사가요 엄청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고발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거든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 왜 이렇게 고발에 대한 기사가 많이 쏟아지는지 제 나름의 분석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고, 자, 우선 아시는 것처럼 이 사태가 이제는 정말 커졌습니다. 안 그래도 활활 타오르던 불길에 그대로 기름을 통째로 들이부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오죽했으면 저녁 뉴스 방송에도 이 피프티와 어트랙트의 대표 배임, 고발에 대한 이야기가 뉴스 방송을 타고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이 피프티 멤버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영원히 건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당연하지만 이제는 멤버들과 전홍준 대표님의 화합은요, 앞으로도 영원히 신경 쓸 수 없는, 신경이 아니라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지금 사태가 너무나 심각해져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도 참 더 황당한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이 피프티 멤버들의 이 배임 혐의에 대해서 이런 기사 타이틀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잘 보시면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자, 한번 딱 읽어볼까요? 피프티 멤버들 어트랙트 대표 배임 혐의를 고발했다. 그런데 비난을 자제해 주기를 부탁한다. 야, 이게 참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프티 사태에서 지금 대표님을 고발한 것에 대해서 비난 자제를 부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너무 큰 비난은 좀 삼가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피프티 멤버들과 이 담당 변호사분들이 한 가지 잘 모르고 있는 사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들이요, 이렇게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 이유는 많은 대중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만도요, 이 고발에 대한 이야기가 갑자기 쏟아지면서 맥락은 그거예요. 전홍준 대표와 어트랙트 회사의 횡령 배임에 관련된 무언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파악해 봐야 될 이유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다. 네, 이런 맥락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발에 대한 기사가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더불어서 이 피프티 멤버들을 철통 보호하고 있는 이 담당 변호사가 굉장히 많은 언론사와 인터뷰한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내용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건데, 중요한 건, 이 피프티 멤버들과 이 대표님이 잘 모르는 전홍준 대표님의 굉장히 무서운 점이 있어요. 첫 번째, 피프티가 원하는 거는 계약 해지였습니다. 하지만 전홍준 대표님은 돌아오라라고 한결같이 외치면서 절대 이 요구를 받아주지 않았죠.
더기버스가 원하는 건 피프티를 함께 해외로 가 돈을 버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전홍준 대표님은 이것을 염려하여 전부 고소를 하고 이미 미연에 방지를 해 놓았습니다. 안성희 씨가 원하는 게 큐피드의 저작권일지 몰라 전홍준 대표님은 저작권 협회에 투고하여 저작권 지급 보류까지 현재 상황이 이루어졌습니다. 피프티의 부모님이 원하는 그 상표권 60여 개의 상표권 엄청났죠? 이 60여 개의 상표권 때문에 전홍준 대표님은 국내와 해외의 상표권들을 선점했고요. 엄청난 광장 변호사와 대단한 인맥이라고 할 수 없고 대단한 인원들을 충원하면서 방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피프티가 정산불투명을 들추길 원했더니 전홍준 대표님은 회계 변호사만 5명, 회계사 1명, 회계사 직원 5명까지 채용하여 자료에 대한 제본을 뜹니다. 그리고 피프티가 원하는 게 건강관리가 소홀했다라고 주장했던 가처분 내용이죠. 자, 전홍준 대표님은요, 사실 아프다고 했을 때 한 달을 쉬게 해준 겁니다. 더불어서 아란이라는 멤버가 당남형으로 수술한다고 했을 때 오히려 전홍준 대표님이 가서 꼭 수술받고 와라. 그래야 활동하는 데 있어 큰 지장이 없을 수 있다.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선 피프티 멤버가 이 지원 부족에 대한 부분을 꼬집었죠. 그런데 정작 전홍준 대표님의 이 의상은요. 멤버들의 의상은 헐리우드의 특수 의상 전문가가 만들고 행사는 지금 세계 1위 AEG라는 글로벌 기획사와 함께 담당을 하게 되고요. 큐피드의 피처링은요. 사브리나 카펜터를 섭외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피프티가 원하고 있는 것이 위약벌과 손해배상을 막는 건데 전홍준 대표님은 대화하자라고 창구를 열어놨지만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하여 광장 변호사까지 3명을 선임했습니다. 결국 대비할 것을 대비해 나가면서 이 피프티 멤버들이 돌아오기만을 누구보다도 원했던 것이 바로 전홍준 대표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이 피프티 멤버들 측이나 이들의 변호사분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너무나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홍준 대표님을 고소고발해서 좋을 일이 있을까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와중에도 멤버들에 대한 과도한 비난은 자제해 주길 부탁한다. 아니, 비난받을 일을 해서 비난이 쏟아지는 건데 비난을 자제해 주길 부탁한다.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잘못한 일을 했다라면 응당 여기에 대한 처벌을 받고 비판을 받는 건 수순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자제해달라라고 당당히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 황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깜짝 놀랄 이 피프티 변호사의 직접 인터뷰 내용을 제가 좀 말씀드려 볼까 해요. 이 내용도 앞선 영상 만만치 않게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 미리 말씀드리면서 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멤버들의 활동 의지 굉장히 강하다. 전홍준은 범법자다. 범죄자다. 와, 진짜 굉장히 강력한 워딩입니다. 토시 하나 빼지 않고 왜곡되지 않게 제가 확실하게 읽어드릴게요. 걸그룹 피프티의 변호인이 전홍준 대표 고발에 대한 입장을 추가적으로 밝히며 멤버들의 활동 의지도 전달했다. 피프티, 티나, 세나, 시오, 아란 멤버는 17일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발언을 통해 어트랙트 주식회사 대표이사 전홍준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 혐의로 형사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접수했다. 뭐 이 내용은 이제 다 아시죠? 이 투자받은 금액을 자기 마음대로 썼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가처분 신청을 굉장히 경미한 사유라고 평가절하했고 회피를 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고발한 이유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 담당 변호사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볼까요? 이동원 변호사는 먼저 멤버들의 근황에 대한 질문에 답했다. 일단 소송 이후 활동에 대해서는 아직
막연한 상황이다. 부모님들이 법인을 설립한다거나 하는 것도 아니며 새 소속사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지금으로선 마땅히 손을 내미는 소속사도 없다. 멤버들의 활동 의욕, 의지는 강하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막연하고 구체적인 건 없다. 당연한 거 아닐까요? 지금 어떤 소속사가 이 피프티 멤버들을 받아들이려 하겠습니까? 아니, 시계와 자동차까지 팔면서 노무의 이 노후 자금까지 끌어 써서 키운 대표님에 대해서 고소를 하고 지금 소속사를 나가겠다라고 외치고 있는 이 멤버들에게 과연 어떤 소속사가 손을 내밀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막연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더불어서 안성일 대표와의 템퍼링 논란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안성일 대표와 어트랙트 간의 문제는 우리 수임에서 벗어났다. 이 변호사분하고는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내부적인 전속계약 해지 사유에 대한 법률적 부분만 우리는 대리하고 있다. 물론 안성일 대표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안 하는 건 아니다. 쉽게 말해서 이 안성일 대표와 어트랙트 사이에 이 템퍼링, 멤버들을 빼가려고 했다라는 혐의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수임을 맡은 건 아니라고 해요. 자신들은 오로지 이 전홍준 대표님에게서 멤버들이 계약을 해지하고 나올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에 수임만 맡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성일 씨와의 문제점에 대해서 대응을 안 하진 않을 거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라면 충분히 대응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더불어서 뒤로 갈수록 더 엄청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자, 뒤에 가서 뭐라고 했느냐? 만약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항고도 하겠지만, 그러니까 항의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소를 또 제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의 신청 같은 겁니다. 기각으로 인해 전속 계약이 다시 존속될 거 아니에요. 자신들이 가처분으로 전속 계약 효력 정지를 했는데 이게 기각 처리가 되면 항고는 하겠지만 또 그것이 승소되기 전까지는 전속 계약의 효력이 다시 발생하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멤버들의 활동을 강제할 수 있지는 않는다. 소속사가 아무리 가처분 신청해서 승소했다 할지라도 자신들이 강제로 이제 활동 시작해 라고 말 못한다 라고 이미 못 받고 있는 겁니다. 무조건 항고하겠다는 얘기예요. 다만 활동 거부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되고 아마 손해배상으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야, 이 금액이 수십억에서 수백억이 될 수도 있는데 굉장히 당당하게 그냥 손해배상 하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너무 충격적이에요. 이동훈 변호사는 피프티의 결별 의지 이유에 대해서 전홍준 대표라는 범법 행위를 저지른 범죄자가 있기 때문이다. 법인 자산이라든지 재원들이 유출되고 있는 이 부분들에 대하여 우리는 신뢰할 수 없다. 멤버들 모두가 범법 행위를 하는 대표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취지가 강력하다라고 말합니다. 이제는요, 이 멤버들이 정산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가 아니라 그냥 전홍준 대표님을 범죄자라고 명명했습니다. 와, 진짜 모르겠습니다. 아까 앞에 제가 말씀드렸죠? 과도한 비난은 자제해달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말을 덧붙였어요. 이번 가처분 신청과 함께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건 역시 생각하고 있다. 이번 전홍준 대표 고발과 관련해 새롭게 인지한 내용들을 담아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새 신문기일도 열어달라고 재판부에 이미 요청했다. 가처분 신청만이 아니라요.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본안 소송. 그러니까 가처분 말고 실제 이제 민사소송이 있지 않습니까? 본격적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 역시 생각하고 있으며 이번 형사고발한 것과 관련하여 새롭게 나온 내용들을 의견서로 또 제출할 거다. 그러니까 추가 고소와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겠다라는 것을 확정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와, 정말 굉장합니다. 결국 이 멤버들이 이때까지 묵묵부답했고 이때까지 전홍준 대표님의 카톡을 읽고 씹는다라는 이야기가 정말 많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명확하게 드러나게 된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멤버들은 처음부터 돌아갈 생각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혀 돌아갈 생각이 없었던 것은 일단 당연하고요. 그냥 돌아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멤버들은 지금 전홍준 대표님을 범죄자로 명명짓고 있습니다. 이 전홍준 대표님이 이 기사를 보면은 얼마나 지금 참 마음이 찢어질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는 사실 피프티 멤버들이나 전홍준 대표님이나 우린 전혀 일에 관련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이 사태를 보고 이렇게 지금 분개스러운데 당사자인 전홍준 대표님의 마음은 아마 무너지다 못해 썩어 문드러지고 있구나. 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진짜 전홍준 대표님의 문제가 발견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현재로서 이 피프티 멤버들의 활동 의지가 강력하다? 어떻게 활동을 하려는지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해외 활동도 막혀있고 국내 활동 같은 경우는 지금 여론이 아니라 수년이 지나도 10수년이 지나도 과연 대중들이 이들을 올바르게 받아줄까요? 저는 정말 단연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들 아까 앞에 말씀드렸죠? 과도한 비난은 자제해 주시길 저도 부탁드립니다. 팩트 있는 의견들만 남겨주시면 저도 감사드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배임 혐의 고발 초강수를 뒀죠. 아마 이 소식 제가 앞선 영상에 올려드린 거 보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테고 모르시는 분들은 후반부에 제가 또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번에는 이 내용에 대해 좀 더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을 알고 들으셔야 이 멤버들의 직접 입장 표명과 나아가서는 담당 변호사의 황당무계한 주장을 이해하실 거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자, 보면 이 피프티 멤버들이 전홍준 대표님이 애시당초 배임 혐의가 있다라고 고발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멤버들이 고발을 했다라는 것부터가 이미 문제점이 될 수 있다. 왜냐? 자, 고소와 고발은 전혀 다릅니다. 고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인 내가 직접 가해자를 경찰서나 검찰을 통해 소를 제기하는 거죠. 소송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발은 제3자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자, 쭉 한번 정식 명명되어 있는 의미를 설명드리면 고발이란 고소와 마찬가지로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고함으로써 그 범죄의 기소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행위다. 쉽게 말해서 이 사람이 이거 잘못한 것 같은데 내가 알려드릴 테니까 처벌해주세요. 뭐 내가 피해자는 아닌데 이 문제 있어 보입니다. 이게 고발입니다. 고발. 그래서 고발은 고소권자,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는 고소권자 이외에 제3자가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고소와 구별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 고발이라는 건요, 뭐 이런 질문도 있어요. 길고양이 밥 주는 거 고발당할 수 있나요? 이런 말도 있습니다. 고발이라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피프티 멤버들이 왜 고소가 아니라 고발을 했을까요? 지금 자신들이 밝힌 입장문을 살펴보면 아시다시피 자신들의 이 수익이 전홍준 대표님의 과거 소속사의 채무로서 돈을 갚는 데에 사용됐다. 의심된다. 그러니 전홍준 대표가 사리사욕으로 어트랙트 소속사의 공금을 횡령하고 배임했다. 이 얘기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자신들이 피해자라는 것처럼 현재 주장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고소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고소가 더 빠르지 않을까요? 왜 고발을 했을까요? 자, 우선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좀 복잡한데 집중해서 들으시면 누구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인터파크가 있고요. 이게 바로 스타인크루입니다. 애시당초 이 피프티 멤버들이 주장한 이 어트랙트 측이 그동안 투자한 돈 80억을 가지고 현재 이들이 주장한
이 스타크로 ENT, 음반 유통사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을 사용처 불명의 비용으로 써버린 다음에 지금 피프티의 음원 음반 수익으로 채무를 갚고 있다. 이게 바로 스타크로 ENT입니다. 자, 인터파크죠. 그리고 어트랙트입니다. 그리고 인터파크와 워너뮤직 코리아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하정원 작곡가와 바비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피프티 멤버들이 있어요. 자, 굉장히 똘똘한 분이 이 커뮤니티에서 항상 이렇게 피프티 사태를 정리해주고 계신데 이 소식을 많은 분들에게 전달해드릴 수 있어서 저도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어찌됐건 이건 제가 만든 건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잘 보셔야 돼요. 인터파크가 애기당초 선급금을 스타크로 전홍준 대표님의 이전 소속사에 90억을 지급합니다. 근데 요 옆에 있는 20억 원 상환은 보실 필요 없고 순서대로 볼게요. 90억을 받은 전홍준 대표님은 각각 60억과 30억으로 돈을 나눕니다. 30억은 바비킴과 하정운 작곡가에게 선급금으로 주게 돼요. 그리고 이 90억 원은 애시당초 이 시기에 아시는 것처럼 피프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상태에서 하정운 작곡가와 전홍준 대표님의 능력을 보고 인터파크가 90억 원을 애시당초 선급금으로 준 겁니다. 그래서 30억은 바비킴과 하정운 작곡가에게 사용이 됐고요. 이 중에 60억, 그 60억 중에서 40억, 20억으로 나눠서 지급을 받습니다. 이때 어트랙트사로 입금이 돼요. 2021년 4월 달에 40억, 2022년 12월에 20억.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음반 유통을 위해 인터파크를 통해서 다시 음반 유통을 하고 여기에서 벌어들인 수익이 워너뮤직 코리아와 인터파크를 통해서 국내와 해외에 유통이 된 수익이 다시 정산이 되어서 어트랙트로 들어옵니다. 근데 이 과정에 인터파크의 수익 전산 금액이 스타크로 ENT로 입금이 돼요. 그리고 이 음반 수익 중에 선급금 20억 원, 90억 받은 것 중에서 20억 원을 상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시당초 나눠받았던 이 60억 원의 선급금을 이 피프티 멤버들에게 전부 다 사용이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표를 봤을 때 문제점이 될 게 뭐가 있을까요? 만약 이 인터파크 90억 원이 애시당초 이 피프티 멤버들에게 투자가 됐다라면 여기에 대해서는 횡령 배임을 주장하는 이들의 이야기, 우리가 벌어들인 음반 수익을 전홍준 대표가 마음대로 썼다. 이게 성립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애시당초 인터파크는요, 전홍준 대표님에게 피프티 멤버들에게 사용하라고 준 돈이 아닙니다. 그냥 전홍준 대표님을 보고 준 돈이에요. 그런데 이 돈을 전홍준 대표님이 스타크로 ENT와 어트랙트로 오가는 과정 중에 피프티 멤버들이 딴지를 건 겁니다. 아니, 우리는 어트랙트하고 계약해서 60억 원 회사 돈으로 이렇게 제작하고 1집 앨범 완전 폭망했고 2집 앨범에서 겨우 대박을 터뜨렸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앞에 받았던 90억 원 중에 60억 원을 우리에게 사용했지만 또 20억 원을 스타크로 ENT를 통해서 인터파크에 냈네. 이거 어트랙트사가 전홍준 대표가 뒤에서 어트랙트의 공금을 마음대로 갖다 쓴 거 아니냐. 근데 이게 참 황당한 게요. 만약 이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90억 원이 피프티 멤버들에게 쓰였다라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 90억 원을 받은 전홍준 대표님이 자신의 편리대로 금액을 분산하여 회사를 운영하는데 만약에 인터파크에다가 피프티 너네도 여기랑 채무 관계 있으니까 돈 갚아 라고 했다면 문제가 커질 겁니다. 그런데 아시죠? 뭐 제가 비율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어트랙트와 피프티가 벌어들인 국내와 해외에서의 유통을 통해서 벌어들인 음반 수익이 있잖아요. 음원 수익과 음반 수익. 이 돈을 우선 멤버들과 소속사가 일정 비율로 배분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남은 돈에서 뭐 스타크로 ENT로 보내서 인터파크로 보내건 말건 이거는 전홍준 대표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을 피프티 멤버들이 고발한 겁니다. 왜? 자기들은 직접적 연관이 없잖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 어트랙트에 있는 공금을 전홍준 대표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쏠랑 썼다. 이렇게 고발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가 될까요? 제 머리로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사태에 대해서 단독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피프티의 변호인이 입을 열었고요. 이 피프티 멤버들도 입을 열었습니다. 통수돌 나긴 힘들어한다. 대표의 고발이 불가피했다. 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소속사 대표를 고발했다라는 기사가 올라오고 나서 추가 내용이 오늘 또 올라온 겁니다. 자, 이 내용을 먼저 한번 쫙 읽어드릴 텐데 굉장히 답답할 수 있으니 이 점은 유념하시고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룹 피프티 법률 대리인이 멤버들이 배신자 이미지로 힘들어하고 있는 현재 상황과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를 배임 혐의로 고발한 이유를 밝혔다. 피프티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이동훈 변호사는 소프TV 뉴스를 통하여 전홍준 대표에 대한 형사고발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분쟁을 확대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형사고발은 했지만 분쟁을 키우고 싶진 않다. 고발은 했지만 분쟁하고 싶지 않다. 자, 좀 더 읽어볼게요. 피프티는 전홍준 대표에 대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멤버들은 전 대표가 운영 중인 또 다른 연예 기획사 스타크루 ENT가 받은 선급금을 사용처를 알 수 없는 비용으로 지출한 뒤 피프티가 소속된 어트랙트의 선급금 채무까지 부담하게 했고 채무 변제의 선급금 변제와 관련 없는 피프티의 음반 수익을 사용하고 있다며 고발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훈 변호사는 피프티 멤버들은 어트랙트 소속 가수다. 현재는 마이너스 정산 중이지만 활동으로 언젠가 플러스가 됐을 때 어트랙트의 자금이 계속 유출되고 재무회계 부정행위가 이어진다면 정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런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어서 고발할 지위에 있다. 쉽게 말해서 어트랙트가 저렇게 돈을 이렇게 막 윈터파크에 줘버리고 하니까 나중에 우리가 이거 정산된 금액 받을 때 어트랙트가 돈이 없으면 어떡하냐. 그럼 우리는 돈 못 받지 않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회사 내의 부정과 이때는 또 우리 회사예요. 어트랙트의 전홍준 대표님은 고발을 하면서 어트랙트는 우리 회사. 우리 회사 내에 부정과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특히 대표이면서 지배주주고 경영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이라면 회사 구성원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을 못 받을 수 있다. 때문에 방관할 수만은 없었다. 일부에서는 인터파크가 90억 원의 성급금을 전 대표의 제작 능력을 보고 투자한 것이고 피프티가 해당 성급금에 대한 채무를 갚을 이유도 없기 때문에 멤버들이 해당 건에 대해 문제를 지적할 권리가 없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변호사는 성급금 90억 원을 하나의 띠로 생각을 해보면 90억 원이 전부 피프티를 위해 투입이 됐다고 한다면 피프티의 음원 수익으로 갚아나가는 것이 당연히 맞다. 하지만 90억 원 중에서 일부한테 팀에 들어오고 나머지는 전 대표가 개인적 혹은 다른 사업을 위해 썼다면 피프티가 갚을 이유가 없다. 선급금의 주체가 전 대표, 인터파크라고 하더라도 피프티 음반 수익이 들어가서 채무를 갚고 있지 않나. 멤버들이 지적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 법률적으로는 맞을 수 있겠지만 잘 보세요. 멤버들이 지적할 권리, 그게 없다라는 게 법률적으로는 맞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고발을 제기하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면 수긍하거나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법적 권리가 없는데 우린 도의적으로 고발했다라는 이야기 같아요. 피프티 멤버들은 어트랙트와 전속계약 분쟁이 이어지면서 소속사를 배신했다라는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다. 멤버들에게는 통수돌, 배신돌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수식어가 붙어있다. 이동훈 변호사는 배신했다, 뒤통수를 쳤다는 이런 말을 듣고 있어서 이미지가 완전히 훼손되었다. 멤버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당초 전 대표에 대한 형사고발을 할 계획도 생각도 없었지만 불가피하게 고발했다라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전 대표에 대한 형사고발에 대한 생각이 없었다.
분쟁을 확대하고 싶었던 생각도 없었다. 그러나 쟁점을 명확하게 성립하기 위해서 형사고발이라는 방법을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불법을 지적한 것이다. 그리고 PPT가 조정을 거부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어폐가 있다. 의견서를 제출한 건 맞는데 이 의견서는 법원의 조정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조정은 소속사와 헤어지는 조정이 있고 소속사로 그냥 돌아가는 조정 두 가지가 있었는데 헤어지는 조정은 하겠지만 돌아가는 조정은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멤버들이 무조건적으로 조정을 거부한 것처럼 나왔다.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너무 황당해서 웃는 거예요.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제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선급금 90억 원이 전부 PPT에 투입된 게 아니라 할지라도요. 아까 제가 앞에서 표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90억 원은 어떻게 융통을 하던지 간에 전홍준 대표님의 마음입니다. 더불어서 물론 이걸 사적으로 쓰면 안 되겠죠. 하지만 내가 선지급받은 금액을 지급해준 회사에 다시 상환을 한 거는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습니다. 더불어서 PPT 멤버들에게 들어갈 돈을 다 갖다 썼다면 문제가 되겠죠. 근데 전홍준 대표님이 오죽 답답했으면 PPT 멤버들이 채무를 감당할 의무가 전혀 없다. 너희가 원하는 정산 내역 다 공개해주겠다라고 했는데도 그건 보지도 않아 놓고서 이제 와선 아직 팩트도 아닌 것을 저렇게 마음대로 돈 쓰다가 우리가 나중에 돈 못 받으면 어떡하냐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멤버들이 지적할 권리도 없는 법률적으로 문제도 없는 것을 고발을 했어요. 근데 그 고발을 한 이유가 너무 황당하게도 자신들의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믿고 있지만 혹시 모르기 때문에 쟁점을 명확하게 하고자 형사고발했다. 이거 전형적인 언론 플레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엄청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법적으로도 자신들의 권한이 없고 전홍준 대표님이 법률적으로 정산 내역을 다 공개하겠다라고 했는데도 만남과 조정을 거치지도 않았고요. 나아가서는 자신들이 만든 행동에 대해 배신했다라는 말을 듣고 힘들어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황당한 세 번째는 우리는 계약 해지해주면 만나줄게. 계약 해지를 막기 위해서 만나자라는 의견에 대해 해지를 하면 만나주겠다라고 말을 해놓고선 법원에서 분명히 소속사와 헤어질 거냐 아니면 돌아갈 거냐 이 두 가지를 물어봤는데 헤어지긴 하겠지만 돌아가진 않겠다. 이렇게 말했다란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전 모르겠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조정을 거부했다? 아니 이 조정 과정 자체가 헤어질 거냐 아니면 돌아갈 거냐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의견서에 만나는 주겠지만 계약을 해지하면 만나겠다라는 이야기는 굳이 의견서에 왜 넣었을까요? 지금 이 PPT 멤버의 변호인의 이야기가 더 지금 여론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엔 어떠세요? 이게 말이 앞뒤가 맞는 얘기일까요? 참 황당무계한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